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극대극소는 오히려 마플에서 우리가 배웠던 극대극소 있잖아요. 굉장히 빡셌고 막 절대값 붙어있고 막 했던 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느낄 확률이 높아요. 극대극소 파트는. 왜냐면 극대극소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어렵게 느꼈던 이유가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마플이나 뭐 고쟁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 그래프의 모양 자체도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럼 똑같은 문제 수준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는 훨씬 더 수월하게 적게 느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파트에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은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정적분의 활용 파트가 꽤 어렵게 나올 여지가 높아요. 그래프에서의 넓이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적분의 활용이 조금 많이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 같고 극대극소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쪽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부정적분은 쉬워요. 부정적분은 어렵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정적분을 위한 준비 과정, 약간 연산 과정 이런 거라서 수월하게 갈 거고 정적분에서의 활용 이쪽을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셔야 되고 거기서 무수히 등장하는 공식이나 규칙이나 패턴들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극대극소에서 비율 관계나 이런 것들 했던 것처럼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암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을 거고 암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슬프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유형 한 10번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유형 10번까지는 특출난 게 없는 파트들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미 극대극소를 공부할 때 제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가물가물하시면 안 돼요. 몰라. 가물가물하시면 전에 우리가 수업을 했었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역까지 한번 쭉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걸 위주로 진행할 거예요. 복습보다는. 극대극소 조금 가물가물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 링크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봐. 그러면 1.5배속, 아니 1.7배속 이 정도 후루룩 넘기면서 그냥 스킵 팍 하면서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거 있었지 하면서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거예요. 실근과 부등식입니다. 별거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던져놓고 혹은 4차 함수의 대표적인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던져놓고 당연히 선이 들어오겠죠. 무난하게 들어오는 이런 선이 있었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결국은 실근과 부등식 이 두 가지예요. 실근 당연히 우리는 그냥 이 아이를 y는 k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얘는 y는 gx라는 형태의 식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k, y는 gx.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절대값들이 달라붙겠죠. 절대값들이 달라붙어서 식들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항상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 패턴은 결국은 그거잖아요. 얘는 fx는 k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얘도 fx는 k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부등식이면 여기에 부등호가 들어오겠죠. 범위가 들어올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크다면 요 부분, 작다면 요 부분 선택을 하겠죠. 실근이면 요들의 좌표가 될 거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직선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할 필요 없죠. 얘는 fx는 gx라는 형태니까. 그렇죠? 이걸 우리가 풀 때는 보통 이 i를 하나로 뭉쳐서 fx-gx는 0이라는 형태 혹은 부등식이면 이렇게 해서 이들의 식을 풀어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똑같이 fx는 gx니까 fx
마이너스 gx라는 형태로 부동간 들어오게 되겠죠. 그들을 가지고 풀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연산식보다는 극대극소로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프의 모양이나 위치들인데 그건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볼 거고 결국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게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담당을 해요? 극대극소들이 어떤 범위를 가지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들인데 극대극소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집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다른 문제집들은 여기서 유형 10번까지를 극대극소 파트하고 합쳐놓거든요. 그런 문제집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극대극소의 연장선, 최대값, 최소값의 연장선 요게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나오는 파트가 이제 또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파트는 시험에 나와봤자 한 문제거든요. 근데 한 문제는 꼭 나와. 가끔 진짜 선생님이 취향이 그쪽 저격이면 한 두 문제 나올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한 문제? 이런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근데 또 주희쌤 모르겠다. 취향이 독특하셨어. 세 문제 나와요. 왜냐면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 그게 꽤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서 한번 봅시다. 자, 방정식, 부등식, 실근의 개수 이거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A다. 갑자기?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냥 구하면 되죠.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B다. 구하면 돼요.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었다면 이거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풀겠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풀까? 극대극소로 푼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아이를 미분을 하겠죠? 미분을 하셔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라는 녀석이 있어. 얘가 0이 되도록 하니까 3으로 묶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의 값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되니까 얼마하고 얼마? 마이너스 1과 3에서 이 함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아이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극대값은 얼마가 되죠? 마1 대입하시면 얼마죠? 얼마? 나 계산 못하는 거 알잖아. 마1 대입하시면 얼마죠? 29? 29래요. 자, 그러면 3 대입하시면 얼마죠? 오, 똑똑하네. 자, 그럼 당연히 x축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그럼 당연히 몇 개의 실근? 3개의 실근.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머리를 더 굴리는 거야. 지금 우리 연산할 때 이 24라는 존재만 없었어도 조금은 더 수월했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라는 녀석과 y는 24라는 두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건 동일한데 어차피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둘의 만나는 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여기다만 대입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얼마 나오죠? 마1, 마3 플러스 9니까 얼마? 5 나오겠죠? 근데 24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죄송해요. 마이너스 24. 그리고 요거 3 대입하시면 얼마죠? 2,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마이너스 27이야. 근데 얘가 y는 마이너스 24라는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어차피 동일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연산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상수항은 별도로 빼놓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fx 플러스 24는 0이라는 식을 쓰는 게 아니고 fx는 마이너스 24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두 함수, 그러니까 상수항을 빼내면 그나마 연산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어떤 경우에
이 경우에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 뭐 그냥 그놈이 그놈인데 뭘 굳이 빼요. 상수항은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K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거는 바로야. 무조건이라고 치면 돼요. 미지수로 설정되는 경우에는 왜냐면 이걸 미리 빼내야 돼. 안 그러면 극대극소에 K가 있을 거고. 근데 얘를 빼내면 얘가 K가 되는 거지. 하지만 얘네들은 극대극소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 극대하고 극소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 이 녀석의 실근이 2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요거 걸칠 때와 요거 걸칠 때의 K값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상수항 자리가 미지수로 들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x는 뭐 k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냥 숫자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냥 뭐해 선생님 뭐 계산 괜찮아요? 뭐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것도 동일한 방법이 되겠죠. 뭐 4차 함수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는 좌우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졌고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미분하시면 되겠죠.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의 x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러면 얘는 4의 x로 묶여서 x제곱 마이너스 4 됐으니까 얼마고 얼마? 0, 마 2, 2에서 다 가지고 있겠죠? 슈슈슈슈 이런 느낌이에요. 자, 뭐 0에서의 값 한번 생각해 볼까요? 0 대입해 주시면 0, 0, 1이네요. 자, 그 다음에 2 대입해 볼까요? 2 대입하시면 얼마죠? 4, 4, 16에다가 그 다음에 4, 8, 32에다가 그냥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 15 뭐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0, 뭐 당연히 1과 마이너스 15니까 여기 어딘가에 딱 걸쳐 있겠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K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항시켜서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게 Y는 K라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실근의 개수 관련된 문제에서는 조립제법 쓰는 게 아니고요. 극대극소 이용해서 그 범위 안에 직선이 들어가는 그 형태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볼게요. 뭐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절대값은 당연히 나오겠죠. 절대값이 없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네, 끌어올리는 형태니까. 자, 저렇게 3차 함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당연히 어디서 끌어올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끌어올릴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K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하는데 어쨌든 밑에 가서 끌어올릴 거거든.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네 실근을 가지려면 무조건적으로 얘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반드시 올라와야 되겠죠. 올라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올라올지는 완전 대칭 아니에요?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0,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뭐 0과 2라고 돼 있는데 0 들어가면 여기 5고요. 2 들어가면 8, 3에 24, 4, 9, 36 플러스 5가 됐으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7 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 눈치껏 5하고 마이너스 7이니까 우리가 x축은 여기 좀 위에쯤에 있겠죠. 그럼 얘는 어쨌든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제 절대값을 끌어올렸을 때 어떻게 2,7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가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몇 개의 실근을 4개를 가져야 돼요. 그럼 선 그려보는 거야. 언제 4개를 가지는지. 봐봐. 딱 여기 접할 때 몇 개? 3개. 그리고 여기 접할 때 5개. 그럼 딱 여기 범위 안이 되겠죠. 그래서 5하고 7이니까 K값 얼마? 5하고 7이라는 범위 안에서 형성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프를 수행평가 뭐 보니? 체육고. 그거야? 보통 수투에서 수행평가가 많은 학교들이 그래프 그리기를 수행평가를 내거든요. 이거 극대극소 이용해서 그래프에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내는데 시기끼 1학기랑 똑같네? 그건 따라졌네.
뭐 생활 속에서 못 찾는 거. 생활- 문제 생- 타. 어떤 아이가 김포고 니네 선배야. 어떤 아이가 극대극소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찾는 문제를 했거든. 그럼 뭘로 했는지 알아? 삼봉. 예? 산 있잖아. 높이 있잖아. 산이 이렇게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것들을 전부 다 극대로 생각을 해서 이제 높이를 이용해서 그걸 뭐 고절을 구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다. 근데 그게 실생활 속이에요. 실생활. 산에서 실생활을 보는 거. 선의 해발, 높이. 자연인가? 어? 자연인. 그래갖고 되게 참신했어. 나도 보면서 이야 좀 독특한 아이긴 했거든. 서강대 갔어. 서강대 갔는데 독특한 아이긴 했는데 오 신기했어. 산봉우리를 가지고 극대극소를 표현할 줄이야. 신기했어. 오 참신하다는 거. 오 칭찬 좀 엄청 좋아. 내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으려나. 딱 군대 갔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자,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자, 이제 이걸 조금 요 밑에 거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그래프를 떠올린다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3차 함수가 만약에 극값을 가진다면 극대극소를 당연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는 거야. 얘가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당연히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달라야 되죠? 예,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지려면 중근과 실근을 가지려면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극대극소의 곱은 당연히 0이 떠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극대극소를 곱한 값이 0보다 크다라면 x축은 요쪽에 있거나 요쪽에 있겠죠. 그럼 당연히 몇 개역은 하나의 실근을 갈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외운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프의 형태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수항에 미지수 있으면 무조건 넘겨서 생각합니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는 a라고 놓고 두 개의 그래프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fx라고 한다면 얘는 y는 a라는 직선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기준으로 극대극소값을 구하겠죠.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값을 구하면 이 값이 있을 거고 이 값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a는 어디 안에? 요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별건 아니죠.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뭐 연산 어렵지 않으니까 연산 하나씩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뭐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근과 한근이다. 근데 지금 이 무형들 보시면 전부 다 미지수들이 들어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들에 맞추는데 이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A만 넘기는 게 좋을까? 2라고 함께 넘기는 게 좋을까? 미나야. 자기 취향이야. 자기 취향인데 미지만 넘기기 좀 편해요. 2 들어가면 맨날 마지막에 연산해서 1 마지막에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얘만 넘기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극대극소가 나오죠. 극값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어차피 A의 범위에 따라서 몇 개인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3에서의 정확하게 맞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터프 하나, 없네요. 하나 정도는 그래도 풀어보자. 자, fx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이거 뭐 하면 돼요? 뒤에다가 뭐 했다는 거야? 플러스 a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야. 별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gx라는 그래프가 되었다. 서로 다른 두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그러면 이 a는 넘겨서 이렇게 보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i를 미분하겠죠. 이렇게 놓고 얘는 6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라고 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 1, 여기가 2 그러면 원함수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봅시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시켜보시면 얼마가 나오나요? 마 2, 마 3, 플러스 12, 마 10. 그럼 얼마냐? 마 3? 마 3? 그 다음에 2 대입해 볼까요? 8, 2, 16, 4, 3,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0. 오? 뭐 이렇게 적냐? 숫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어쨌든 마이너스 30이에요. 마이너스 30.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만을 가지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든지 여기서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부호 조심하시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0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하고 30이니까 더하시면 33. 어렵지 않죠?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한 문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문제는 그냥 모든 학교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나와요. 부등식은 선생님의 취향이 타는데 이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는 의무적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극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여기서 등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프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 있으니까 맞춰서 가볼게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그 다음에 원함수의 함수값을 줬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는 이거 다 준 거죠. 다 할 수 있죠? 왜 이런 문제를 있을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문제다. 자, 요거 한번 터프 한번 가봅시다. 자, 도함수가 이렇게 돼 있대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얘는 그 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원함수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마3이고요. 여기가 마2고요. 선생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들에서 0만 줬어요. F0일 때 0이래요. 여기 어딘가에 0이라는 위치가 있을 텐데 이때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비율 관계를 다다다다다 그쵸? 몇 대 몇? 2대 1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0인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0인 위치야. 0,0인 위치가 된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자, 이때 또 떠올리셔야 됩니다. 뭘 떠올리셔야 될까요? 자, 두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K라인이거든. 여기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에 걸쳐야 돼. 그쵸? 그러면 K는 뭐가 되거나 0이 되면 두 실근을 가지겠죠? 그럼 K는 여기가 돼야 돼. 극대를 가져야 돼. 극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구할까? 극대값. 얘들아, 극대값 어떻게 구할까요? 난 누구랑 얘기하냐? 극대값 어떻게 구할까요? 자,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이 0이었으니까 0을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그래요. 자, 여기 하나가 주어졌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없었으면 이 문제는 그치 미궁 속으로 빠지는 문제죠. 이거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식을 구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누가 봐도 2하고 3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개수는 1입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1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다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걸 알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걸 알았는데 어떻게 할까? 민아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거 알았어. 너 어떻게 할 거야? 3차 함수 개수는 3차 함수의 개수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니까 넓이 공식 넓이 공식?
그거는 정적분이잖아. 네, 무슨 차. 그 값의 차. 그렇죠? 2분의 a인데 a가 얼마야? 3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둘의 차가 얼마? 2죠. 절대값이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절대값입니다. 자, 3분의 1에다가 여기에다가 슈르륵 얼마냐? 곱하기 4 뭐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몰라도 구할 수는 있지. 왜냐? 이 녀석의 식 자체가 어떻게 주어지니까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정해질 거거든요. 식 자체가. 그러면 이거 그냥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놓고 우리가 원함수 이제 거꾸로 타고 가는 거지. 그러려면 원함수는 얼마가 됐어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세제곱 이런 느낌으로. 자, 이 아이는 뭐가 될까요?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자, 이 아이는 x를 붙였으니까 3x. 그리고 요 뒤에 저 친절하게 00이라고 써 있으면 상수항은 없죠? 여기에다가 뭐 대입하시면 돼요? 마1 대입하시면 되죠. 마1 들어갔으니까 3분의 1이 되고요. 마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이고요. 마1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 3분의 4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귀찮잖아. 그쵸? 그러니까 안 괜찮아?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3? 플러스 3? 자, 어쨌든 간에 답은 반만 기억했네. 자,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A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이거 쓰는 게 조금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 값의 차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절대값으로 보는 게 맞죠. 자,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뭐 실근의 부호 얘기인데 하나 할까요? 자, 방정식이 예은아 피곤하지? 나와준 게 얼마나 감사해. 그치 예은아? 끄덕끄덕하면 어떡해. 나보고 감사한지 알라고? 그죠? 자, 오직 양의식은 한 개만 갖는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극대보다 크고 극소보다 작다 이 얘기죠. 그 범위니까 그냥 구하면 되겠죠. 근데 양의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왼쪽 아니고 오른쪽이 되겠죠. 왜냐면 이거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양의실근을 하나만 갖는다. 그럼 당연히 이런 그림일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전부 다 미분하고 극대극소 구하고 이런 과정들은 다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돼야 돼요. 속 하나 같이 풀어볼까요?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영수 A의 개수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쓰면 자 fx-gx는 0이라는 식을 만들어 보면 이 x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x 마이너스 a는 0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이 아이를 넘기는 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새로운 함수와 hx라는 그리고 y는 a라는 또 다른 직선의 실근으로 접근하시는 게 수월하실 거다. 그래서 h'x를 구해보시면 3이 6의 x의 제곱 3이 6의 x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6으로 묶어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6에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얘는 마 2하고 1 여기서 극대극소를 가시겠죠.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여기가 마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극대와 극소를 알아야 돼요.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1 대입해 보시면 원래는 요거에다가 대입을 하겠죠.
저기다가 2를 대입하면 2, 3, 마이너스 7이네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계산 잘해야겠다. 86, 46 플러스 12 플러스 24 그러면 20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원한 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진대요. 다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 여기 보시면 여기가 딱 이 둘의 중간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뜨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라는 건 예를 들어 뭐 당연히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은 당연히 맞겠지. 왜냐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면 음의 실근 하나와 양의 실근 두 개가 나올 테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면 여기 어딘가에 0이 되는 값, x가 0일 때의 값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여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영상이 틀렸나? 개수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잠깐만. 20 들어가서 마이너스 2가 들어가서 8, 16 3, 12 플러스 24 4 맞는데? 나머지는 7 그러면 1 2 3, 7 개수 좀 많은데?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죄송해요. 반대쪽으로 소리 여기가 2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0이 되는 값이 있을 거고 그 값 아래로만 여기만 딱 체크를 해주시면 그게 답이 되는 거기가 되겠죠. 자, 0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시면 0, 0, 0, 0,0이네요. 깔끔하네. 여기 0,0입니다. 그러면 자 저기 0,0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a라는 값이 y는 a라는 이 직선이 0일 때는 당연히 0하고 요 녀석을 만나게 되겠죠. 0하고 요거 그럼 여기보단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요 라인에 걸칠 때가 양의 실근 2개와 음의 실근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1부터 마6까지 6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프 항상 이렇게 미지수는 옆으로 우변으로 이항하셔서 띄어서 생각하시고 나머지 아이들은 우리가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미분하시고 극대극소 구하셔서 그들의 변곡점의 위치나 이런 것들 감안하시면서 적절히 믹스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미집니다. 3번입니다.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되게 힘들구나.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공진이가 잠깐 쉬었다 하지. 쉬어. 자, 또 한번 해봅시다. 비슷한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유형이 살짝 바뀌는 느낌은 있지만 별 차이는 없어요. 자, 실근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좌표와 같음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풀고 있었어요. 자,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다 하는 실수 K값의 범위 뭐 이거 딱 만나는 순간 너 이거구나. 그럼 얘랑만 체크하시면 되겠구나.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짝수차수밖에 없잖아요. 짝수차수와 상수항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극소하고 극대값만 그냥 자연스럽게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극대는 무조건 뭐 대입하시면 돼요? 0 대입하시면 되죠. 왜? Y축 대칭이니까. Y축에서 극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 아이의 값만 구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 그래도 풀어볼까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3개의 양의 근과 1개의 음의 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4개가 만들어진대요. 4개가 만들어지니까 이 아이도 또 그런 모양이겠구나. 근데 숫자가 하자. K는 일단 2항에서 생각할게요. K는 2항 했다라고 보시고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F'X는 12의 숫자 봐라.
그냥 미래가 쓸까? 자, 이렇게 되네요. 멋있다. 자, 일단 1은 보여요. 그렇죠? 숫자 1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마이너스 1이 될까요? 되겠지. 1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과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당연히 마지막은 누구 나왔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 아니 말고 1은 대입해봤더니 0이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해봤더니 0입니다.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는 12가 됐을 거고 상수항 봤더니 24예요. 그럼 얘네들 마이너스 12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을 곱해야 이거 나오겠죠. 조리집법 굳이 안 하더라도 숫자가 보인다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중근이 생겨버렸어. 그럼 얘 지금 몇 개? 3중근이 생기거든요. 이거 이상한데. 3중근 생기면 안 되는데. 주가 틀렸나?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거예요. 그쵸? 24가 나오려면 저거 곱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됐다. 그러면 얘는 1, 1, 2. 그럼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네요, 얘는. 마1과 1과 2니까.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간격이 멀어질수록 더 많이 깊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1과 1 사이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는 지금 여기가 마1, 1이거든요. 여기가 더 멀리 벌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어딘가 0이 있겠지. 어딘가 0이 있을 거야. 그럼 그 0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F2의 값 한번 구해볼까요? 숫자가 진짜 싫다. 4, 4, 16, 48 8, 8에 64 4, 6에 24 플러스 48 얼마니? 빨리 계산해봐라. 빨리 계산 얼마 다 머리 쓰기 싫지. 나도 쓰기 싫어서 물어보고 너희도 쓰기 싫고. 자, 얼마? 빨리 8 8이래요. 감사합니다. 자 0은 나도 할 수 있어. 0 그쵸? 자, 또 누구 필요할까? 뭐 딱히 필요한 건 1도 필요한 건가? 1도 한번 보여볼까요? F1 1은 좀 쉽다. 3, 마 8, 마 6 플러스 24. 그러면 마 14니까 10에다가 여기 있으니까 1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는 그래프가 더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좀 부실하네. 그래프가 살짝. 어떻게 하지? 수정할까? 살짝 수정해보자.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래서 0일 때 0. 여기가 0. 그 다음에 여기는 1일 때 13. 여기는 8. 이렇게 한번 보고 생각해봅시다. 자, 그러면 K예요. Y는 K라는 직선입니다. 이 아이가 음액은 하나, 양액은 3개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 생기면 안 되죠. 그렇죠? 2개밖에 안 생기니까. 그러면 여기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요 라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얼마하고 얼마? 13하고 8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차피 얘보다는 크니까. 그렇죠? 요 선에 생기면 이렇게 떠올릴 테니까. 그래서 K값의 범위는 얼마? 8과 13이라는 녀석의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접하면 안 돼요. 그러면 3개밖에 안 뜹니다. 접하면 3개밖에 안 뜨기 때문에
등호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리고 개수니까 9, 10, 11, 12 네 가지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13-8-1 해주셔도 됩니다. 됐죠? 소희야 정신 차려라. 자, 지민이야 피곤하지? 좀만 힘내.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나도 마음만 같으면 쉬세요. 김포만 나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그러면 이번 주 내내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잖아. 그건 좀 없어요. 그렇죠? 네? 응? 아, 갑자기 뭐가 문득 떠올렸는데 아니. 자,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똑같은 얘기야. 앞에서 이미 등장했었는데 어딘가에서 똑같은 거 왜 틀리냐? 그냥 연산 열심히 하는 건가? 나왔었는데 구멍이 들었는데 여기 나왔었는데 이게 또 내지? 자, 이거 해봅시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진짜. 이거 그냥 이항에서 A라고 놓고 그냥 가는 문제라서 이거 넘어갈게요. 자, 똑같은 얘기들이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다 했던 겁니다. 오직 하는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은 12x 플러스 k라고 돼 있으면 이거 그냥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이거 따로 그리고 k 이거 따로 해서 이 둘을 그냥 분리시켜서 하는 그냥 앞에서 계속했던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언제든지 우리는 상황에 맞게 좌우로 이항해서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직선보다는. 안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린 다음에 여기다 직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뭐 미분계수 이거 찾고 접선의 기울기 찾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까지 넘겨버리고 K만 남겨놓고 가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이런 문제고요. 자,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의 개수. 이게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봐봐, 예를 들어 3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접선 몇 개일까요? 한 개.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접선은 몇 개일까요? 2개. 2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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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서? 자, 그걸 누가 결정해 주죠? 변곡점의 위치가 결정해 줍니다. 요건 좀 알아두세요. 자, 요건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꿈나라를 비몽사몽 여행했던 분들, 자,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3차 함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3차 함수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곡점이 이쪽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어지는 그 곡선 밖에 있는 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점의 위치가 이쪽에 위치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딱 변곡점 위에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 생기겠죠? 이걸 접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딱 변곡점을 지나는 형태, 접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데? 할 수 있을까, 미나야? 자, 어느 쪽에 질문할까요? 이거 접선이 아니에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논리는 접선이 좀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접선이 아니에요. 자, 질문. 이게 접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네. 접선의 정의는 뭐지?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우리 접선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한 점의 기준이 통과하면 안 되잖아. 스쳐 지나가야 되죠. 터치하고 지나가야 되는 약간 이런 그림을 떠올리잖아. 그럼 얘는 그냥 교점을 가진 직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어떻게 보지? 접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접선이 아니에요? 세제곱 x제곱. 얘는 y는요? 맞을 수도 있어. 약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짜증나지? 나도 짜증나. 접선이다? 왜? 이분 대신 오. 아니 저게 어떻게 접선이야? 아 짜증나. 자, 여기 보지 마. 얘 x 접해 안 접해? 안 얘 x축이 접해 안 접해? 접혀요? 짜증나지? 근데 왜 거기만 보냐? 왜 이걸 가렸대? 그러니까 왜 그걸 가리냐고. 접해 안 접해요? 접해요. 예외 사항은 인정합니다. 얘만요? 이 경우에. 근데 뭐냐면 이 곡선 형태에서 여기에 다 접선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쪽을 생각하지 않으면 딱 여기만까지만 딱 놓고 보잖아요. 그럼 여기 접선이 되거든요. 여기만 놓고 보면 접선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접선을 인정을 하는 약간 예외사항 느낌. 거짓말 시험에서는 잘 안 나와. 김포고조차도 이걸 접선이라고 해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개념을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걸 이제 접선으로 인정한다는 예외사항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잖아. 봐봐. 그럼 잘 생각해. 좀 전에 너희 여기 있을 때 이거 접선으로 했지? 네.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분 대신 두 점에서 만났는데? 아니 그럼 한 점에서 만나면 어. 저기 오른쪽 그 그니까. 부분도 이렇게 가면 두 점이잖아. 그래서 항상 접선은 어떤 하나를 함께 가지고 가. 이 얘기를 가져가자. 항상 이 직선은 이 곡선과 x는 a에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 안 그러면 a에선 접하지만 여기서는 안 접하잖아.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선이라는 얘기에서는 어떤 점에서는 접선인데 또 어떤 점에서는 접선이 아닌 거야. 요건 이제 분할선이거든요. 할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점에서 생각해봐. 이 점에서 얘랑 접해요. 이 점에서 얘랑도 접하는 거. 그러니까 이쪽은 이 점에서는 접한다고 인정을 해. 근데 뚫고 간다? 그치? 딜레마다? 그러면 요 변곡점을 칠할 때 접할까 안 할까? 해요? 그냥 똑같은 거. 봐봐. 변곡점이 뭐냐면 저 변곡점의 원리가 풍문은 몰라도 돼요. 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 변곡점이. 결국은 여기에 그러니까 위로 볼록의 방향성과 아래로 볼록의 방향성이 바뀌는 지점이거든. 그러면 여기를 뚫고 가잖아. 얘랑 똑같은 거야. 그치? 위로 볼록과 접하고 아래로 볼록과 접하는 지점이 되는 거지.
아니 제가 알고 있던 접선이 아닌데요. 그니까. 아. 가치관의 혼돈이었어요. 그래서 나 여기 안 좋아해. 내 가급적이면 약간 불문율 같은 거야. 여기는 건드리지 말자. 약간 불문. 봐봐, 주은이 얼마나 답답하면 머리를 줘.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그냥 이렇게 내자. 여기는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를 내는 거는 비매너. 매너 플레이가 아니야. 애들 머리를 쥐어뜯게 만들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쪽이냐를 내. 이해되시나요? 이쪽이냐. 근데 봐봐. 이쪽이 출제가 되면 몇 개 나올까? 접선은 반드시 한 개. 봐봐, 여기 있어. 이쪽으로 그을 수 있는데 이쪽으로 그을 수 있어. 모르죠? 이게 만약에 밖에 있어. 이거에 밖에 나가 있어. 그래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는 구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없잖아. 근데 선생님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요? 극소보다 아래로 내려오면 두 개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변곡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요렇게 구간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래프 그냥 연상하면 되는데 에이, 자, 괜히 쓸데없이 해서 너희들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자, 변곡점을 지나는 형태 그리고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을 지나는 형태 이렇게 봤을 때 이 아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내부 공간이죠. 자, 여기 있으면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몇 개? 한 개. 여기도 몇 개? 한 개. 그래서 여기는 한 개. 이렇게 생겨요. 자, 이쪽으로 나가보자. 근데 여기도 몇 개야, 결국은? 한 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보자. 여기도 결국은 몇 개? 한 개. 자, 이제 근데 요 위로 올라왔어. 요 구간. 그럼 몇 개가 돼? 하나, 두 개가 되죠. 자, 요 구간도 하나, 두 개가 되겠죠. 요런 느낌. 그래서 이들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니까 3차 함수는 3차 함수인데 이 그 곡선 밖의 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지는데 이거는 이제 위치적인 부분이고 연산으로 풀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너희를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겠다. 자, 아니, 그러면 변곡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요. 이거? 네, 그 위의 점에서 그 오른쪽 아래로 선을 그으면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럼 거기서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것도 접선이에요? 이게 아래로 볼록의 형태인데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까 그게 무슨 케이스냐면 그 곡선의 방향성에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되는 위로 볼록의 그래프고 하나는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인데 이 둘을 땡겨 왔어. 그래서 이 둘이 여기서 딱 만났다고 치자. 이렇게 만났다고 치자. 그러면 이 i를 도함수로 구해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 i의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까? 4천. 이참수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참수 어쨌든 그려지잖아. 그쵸?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런 형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똑같이 감소하는 형태이다 하더라도 이 감소의 형태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원래 원함수 둘 다 감소하는 게 맞잖아. 근데 얘는 진짜 말 그대로 그 감소하는 그 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느낌이라면 여기서부터는 감소하는 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둘의 방향성이 어때요? 다르죠. 똑같은 감소지만 그 감소 안에도
이게 정말 답없이 지금 감소하는 녀석이 있는 반면에 좀 좋아지는 감소가 있잖아. 그 둘의 변화가 생기는 지점이 변곡점이거든. 그리고 실제 이게 접선을 딱 그려봤을 때 여기 라인을 타고 갔을 때 요쪽 라인과도 얘가 여기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접하는 형태가 되고 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녀석과 접하는 선을 그리면 딱 여기가 되거든. 그게 이제 3차 함수에서 똑같이 요 지점의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도함수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지. 위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단지 요것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의 방향성에 변화가 생기는 그 지점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린 것 또한 접선으로 예외사항을 두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예외사항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걸 시험 문제로 낸다라는 건 아이들의 혼란을 더 부추기겠지.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학교들도 웬만하면 내지 말자라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저게 더 헷갈리겠다. 알 사람만 알아.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지. 자, 점에서 곡선에 3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3개를 그려? 어떻게 하면 3개를 그릴 수 있지? 그치?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m x-2 플러스 a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y는 x의 세제곱이라는 이 녀석인데 이 둘이 뭐하고 있냐면 접해야 되거든요. 접해야 되는 거니까 x의 세제곱은 m의 x 마이너스 2의 m 플러스 a라는 형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을 이항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2의 m은 a라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녀석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이것까지 그냥 다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시던가.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봤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갈까? 이걸 어떻게 갈까?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자, 문제에서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왜 같아? 당연히 같겠지. 근데 접점의 개수를 어떻게 구해? 이 접점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 이게 오늘의 마지막 유형이에요. 너무 어려운 건가? 자, 여기서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갈까? 집에 가자. 어떻게 하죠? 도리도리. 경찰이 도리도리 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자, 그림으로만 살짝 보여주면 자, 여기서 1,1이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2컴마는 겁나 많아서 2컴마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여기 좀 있다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하나 형성이 되겠죠? 형성이 되겠죠? 저 어딘가에서 저쪽 거를 끄집어 오면 예를 들어
축소 버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 요런 느낌으로 접선이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느낌 좀 다르죠?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형성이 되는 그 녀석을 지금 찾는 거야. 어떻게 찾을 거야? 그걸 물어보고 있네, 얘가. 어떻게 찾을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거 어떻게 찾을까요? 그때랑 어. 곱하는 극대량 극소를 그래서 곱해서 연결해서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 아이를 미분해 주시면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아이는 극대량 극소를 어떻게 구할 건데? 키우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할까? 방법이 있을까? 얘들아 집에 가자. 4시다 4시. 집에 가야 돼 집에. 집에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머리를 굴려. 이거 단순 왜냐면 이게 지금 단순히 외우면 이거 무조건 까먹거든요. 100%. 오. 그나마 여기 있는 유형들 중에서 얘가 가장 그럴싸한 유형이거든. 접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한 정수의 이익이었어요. 대표적인 거죠. 다 똑같은 얘기야. 지금 점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정수의 이익수를 구하라. 점에서부터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A의 범위를 구하라. 자 여기도 친절하게 열심히 그림을 그려놨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에서 저점의 좌표를 t, t 세제곱이라고 넣고서 풀면 미지수를 줄여서 원래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던 그 방식 그대로 y는 2i 3t의 제곱 x 마이너스 t 그리고 t를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t의 세제곱. 요 녀석이 뭘 지난다? 0,2,a를 지난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 y에 a가 들어가고 x에는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3t의 제곱 2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세제곱이 되면서 이것들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3t의 제곱과 얘가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리고 요 녀석 플러스 6t의 제곱 그리고 a 딱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통 직선을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m으로 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2,a 이러면 이제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가면 아까 봤듯이 제가 지워버렸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미지수가 많아지면서 문제풀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가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식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2의 한 점,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 녀석이 당연히 이 점을 지나야 된다는 형태로 식을 만들 거고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요거 아까 지금 우리가 계속했던 그러면 이 아이의 그렇죠? 이 녀석의 그래프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자, 이 부분을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2의 t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6t로 묶어서 t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0과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a라는 선이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극대 극소의 값만 구하면 됩니다. 요 식에다가 0 들어가면 0일 거고요. 2가 들어가면 16 플러스 24 그럼 풀 8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3개를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나, 요쪽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있어야 3개를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8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해서 7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 그래프의 모양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래프로 그리려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거 연산식으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연산식은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그때 절대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아까도 봤듯이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걸 쓰는 거 굉장히 돌아가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 녀석에다가 대입하는 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도록 하는 값을 구하는 형태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쪽은 뭐 똑같은 얘기죠. 근데 뭐 그래프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왜 터프냐 너는? 무슨 차이가 있어 터프지? 아 하나가 더 있어서 터프인가 봐요. 그쵸?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몇 문제 안 됩니다. 한 30문제도 아치 안 될 것 같은데 무난하게 여기까지 풀어오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부등식 파트랑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개념 설명 좀 들어갈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는 오늘 배운 부분을 평가를 내지는 않고요. 간만에 극대국소 파트 평가를 낼 테니까 저기 생각해 주시고 늦지 않도록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